유튜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연봉이나 이런 얘기들을요. 또 사기꾼 납셨네. 프라임에셋 연봉 1등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한 21억? 22억 정도 되겠죠. 워낙 또 못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급여 보여드리면 돼요. 삼촌한테 밥 먹다가 머리채 잡혀가지고 발길질 당하고 각혈하면서 피토하면서 1시간 2시간씩 맞았었거든요. 버티면서 그 생각뿐인 거죠. 내 몸이 크면, 내가 성장하면, 죽지만 않으면, 오늘만 살 수 있으면 다음엔 더 나아지겠지, 더 잘 살 수 있겠지. 결국에 아픔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살아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어나서 움직여야죠. 하자 생각도 하지 말자. 생각하면 몸이 일단 멈추잖아요. 생각하기 전에 몸부터 움직이죠. 스파크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2,000km 뛰었거든요. 사람들한테 하루에 2,000km 뛰었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영업이라는 거 그래요. 진짜 간절하면 할 수 있거든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움직여. 힘줘. 아빠 회사 갔다 올게.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6년차 보험인이고 보험회사 대표이자 보험인 최민형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애기랑 놀아주시네요. 네네. 첫째 학교 등교 시켜주고, 둘째 잠깐 놀이터 보내주고, 잠깐 운동하고 일정 소화하려고요. 아까 소개해 주실 때 16년차 보험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16년 됐습니다. 보험업을 이제 첫 일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공장 라인에 들어갔거든요.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때려치려고 했는데 시스템 관리 프로그래머가 공석이 나가지고요. 엄청나게 어필을 했었죠. 잘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을 전혀 할 줄 몰랐었죠. 그런데도 제 열정만 보고 시켜주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서버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공장이 막 멈췄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재주가 없으니까. 욕을 엄청 먹었었죠. 뭐 이런 애를 왜 뽑아놨냐고.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관련된 서적을 전부 다 사가지고 그냥 해질 때까지 봤어요. 4년 반 동안 평균 18시간씩 일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영업의 길로 또 들어서게 되셨나요? 1년에 딱 2번 집에 갔거든요. 설날이랑 추석 때. 그냥 오로지 일만 했었는데 거의 한 달 반 동안 간수치가 18,00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엄청 위독한 수준 아닌가요? 간수치 검사를 했는데 16,000, 그 다음엔 18,000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의사가 이거 심각하니까 간 조직 검사부터 하라고. 간 이식 직전까지 갔었어요. 퇴원하고 회사로 돌아갔는데 그 공석의 자리를 저와 뭐 비등했었던 경쟁 상대를 제 상위 관리자로 영입해 왔더라고요. 제 주요 업무를 그 친구한테 맡기고 저는 그 친구의 부하 직원 현타가 왔었어요. 그렇다면 좀 그만두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네가 나가면 어디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네 학력에, 네 능력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고, 퇴사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문 잠고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컴퓨터 모니터가 옆으로 눕히면 눕혀지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게임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아버지는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고 세공사업 하시다가 사채 잘못 쓰셔가지고 부도 나신 뒤로 계속 경비 생활만 하셨었거든요.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머리 자르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누나 남자친구가 그때 보험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보험일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험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설계사 자격증 따고 보름 영업을 했는데 급여가 300이 넘게 나온 거예요. 5년차 때 프로그래머 월급이 165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설계사 자격증 따고 2주 영업했는데 300만 원이 넘게 나오지? 라는 생각에 너무 소름 돋고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이거 말이 되나? 금융치료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만큼의 희열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한 3억 넘더라도 월급이, 뭐 그런 경험은 못 해봤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프라임에셋이라는 대형 GA에 들어가서 13년을 있었고, 그 회사에서 연봉 1등을 했었고요. 그 회사에서 연봉 1등이 되던 해에 나왔고요. 프라임에셋 연봉 1등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뭐 실수령액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한 21억, 22억 정도 되겠죠. 와, 그럼 한 달에 거의 2억 가까이 받으신 거네요.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보험회사 사람들 뭐 자기 뭐 몇십억이다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 얘기하면 못 받은 자녀 수수료 얘기하는데, 자녀 수수료 얘기하면 뭐 40억, 50억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건 원천징수, 영수증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연봉이 엄청나시네요. 프라임에셋에서 세울 수 있는 거의 1등에 대한 히스토리는 제가 다 세웠었을 거예요. 2022년 12월 31일자 그때쯤 제가 이제 퇴사했거든요.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더 큰 꿈을 위해서 지금은 원금융 서비스 1등 사업단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지난 주말에는 자립 청년들
사실 콘서트에도 다녀왔었거든요. 저도 중학교 입학식 날 부모님이 사채업자 때문에 부도나셔서 저 버리고 도망가셔서 5년 동안 고아로 살았었거든요.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도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공감이 좀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쓰게 됐었고요. 유튜브도 하게 됐고요. 유튜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연봉이나 이런 얘기들을요. 네네. 또 사기꾼 납셨네. 잘 설명을 해줘서 오해가 없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루 일정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10시에 안월동 선생님이랑 지식생태학자로 유명하신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이랑 셋이서 같이 파트너 운동하기로 해서 운동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가서 일 보고 보험회사 가서 보험일 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운동은 포기할 수 없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이 이러면 끝이잖아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 상황에서 나 만약에 죽으면 이 행복한 가정에서 나만 쏙 빠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요. 과거를 다시 또 돌아가는 건 바보짓인 거잖아요. 도착하신 건가요? 네, 도착했습니다. 셋, 넷, 다섯, 넷, 한 번 더. 형님 말대로 뜬기가 아니라 뜬기. 이게 식욕은 운동하면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입맛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 책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떤 내용의 책들인가요? 첫 번째 책은 달동네 소년 강남으로 가다라는 이름의 달동네에 태어나서 실제 강남으로 넘어온 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무허가 9평 건물에 태어나서 6명 식구랑 같이 살았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었던 얘기, 그리고 중학교 입학식 날 아버님이 사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만 버려두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만 야반도주 했었던 이야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면서 피치 못하게 삼촌에게 5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었던 이야기들,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이야기들을 담았던 책입니다. 어릴 때 많은 아픔과 힘듦이 좀 있으셨던 거네요. 입학식 갔다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없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부모님이 계신 쪽방촌이 있거든요. 직접 걸어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집이 2평인가 한 3평 정도 돼요. 거기에 아버지, 엄마, 누나 이렇게 셋이 사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차마 거기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걸어서 집에 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차비 주고 수학학원 다니라고 돈을 주셨거든요.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막 고민하던 찰나에 어떤 형들 3명이 뒤쫓아오다가 이제 스위스 칼 있잖아요. 이렇게 뽑는 거. 제 옆구리에다 이렇게 칼을 들이밀더라고요.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돈을 뺏겼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수학학원비. 어머님이 뭐 파출부하고 식당 일해서 돈 버는 거여가지고 일용직해서 번 거에서 한 3만 원 됐었을 거예요. 그 돈 형들한테 뺏기고 나니까 집까지 걸어온 내내 막 울었거든요. 차마 집에 들어가서는 더는 못 울겠더라고요. 할머니가 보면은 너무 슬퍼하실까봐 1시간 동안 골목에서 울다가 결국엔 집에 들어갔거든요. 결국에 아픔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살아내면. 고통도 지옥 같은 그 환경도, 삼촌한테 밥 먹다가 머리채 잡혀가지고 삼촌 방에 끌려가서 정말 발길질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막 각혈하면서 피토하면서 1시간 2시간씩 맞았었거든요. 그래도 버티면서 그 생각뿐인 거죠. 내 몸이 크면, 내가 성장하면, 죽지만 않으면, 오늘만 살 수 있으면 다음엔 더 나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더 잘 살 수 있겠지. 그 마음으로 버텨내니까 지금까지 온 건 아니에요. 엄청 어렵게 자라오셨었네요. 사실 어릴 때는 가난해도 가난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께서 가난하지 않게끔 키우셨거든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집어와도 저한테 뭐 물건값을 내라라고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동네 인근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민영이가 물건을 집어와도 자기가 저녁에 물건값을 결제할 테니 절대 민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건 다 공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판다촌이나 달동네에 살던 그 가난한 시절에서 지금 이제 또 대한민국 거의 1% 안에 드는 연봉을 받고 계시잖아요. 감회가 어떠신가요? 뭐 돈에 대한 개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뭐 차이는 없어요. 돈은 절 증명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본인을 증명하는 게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아낸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절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었을 때 버텨낸 거. 매 순간 힘들 때 살아낸 거. 달동네에서 지금 인원 연봉까지 좀 자수성가하신 상황이잖아요. 비슷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어나서 움직여야죠.
그리고 뛰어야죠. 멈추지 말아야죠. 인간은 상어나 참치랑 똑같다고 생각해. 멈추면 죽는. 전 직장에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제 마음이나 제 열정이나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연봉 21억, 22억쯤 됐었을 거예요. 보험 일을 제가 지금 나이가 42? 뭐 이 정도 되니까 못해도 한 15년은 일하겠죠. 15년 일하거나 더 일하면 뭐 한 300억, 300억 좀 넘겠죠. 저의 한순간의 결정이 300억을 날린 거니까. 퇴사라는 건 와이프가 되게 놀랬거든요. 거의 매달 억대 이상 급여가 들어왔었는데 퇴사하고 다음 달에 갑자기 급여가 0원인 거예요.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 오빠 어떻게? 나 믿으라고.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랑 애들만큼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은 안 살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둘째 아이한테 정말 미안했죠.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걸 주고 싶었지만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주려면 지금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뒤늦은 후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됐었고, 모험이라는 건 발을 떼지 않는 이상 겪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사무실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사무실로 가서 보험회사 일하고 하루 일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연봉 일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또 못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급여 보여드리면 돼요? 뭐 이거 보여드리면 되나요? 저 안에서 또 처음 봅니다. 영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된다 하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런 생각도 하지 말자. 생각하면 몸이 일단 멈추잖아요. 생각하기 전에 몸부터 움직이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움직여.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스파크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2,000km 뛰었거든요. 사람들한테 하루에 2,000km 뛰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사기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업이라는 거 그래요. 진짜 간절하면 할 수 있거든요. 간절함의 크기는 언젠간 희석되고 없어지거든요. 편해지면. 그러지 않으려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거든요. 돈이나 차나 집이나 이런 게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한 게 뭔지 그런 걸 잃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건 가족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족이 떠나버렸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두 번 다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그 간절함. 근데 영업을 하다 보면은 거절도 많이 나고 멘탈도 많이 좀 흔들리잖아요. 극복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무세요. 잠 자고요. 일어나면 다시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아이들은 2개 다 지거든요. 2손이 있으니까 또 하나를 주잖아요. 그럼 하나 내려놔요. 근데 어른들은요, 2개를 주면 2개를 잡거든요. 하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든 또 끌어안거든요. 이러다가 결국에 와장창 다 내려놔야 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긁어가지고 그냥 저장시켜서 받아가지고 그냥 토스해버리면 좋겠네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힐링도 되고 기분도 좋고. 영업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일들이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S25C에서 사장님도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은 뭐든지 다 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으신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제 지인들이 저랑 똑같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매일 도전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업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영업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 직업이어서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텐데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힘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